안녕하십니까. 형사법 김준건입니다. 지난주에 시험을 다들 잘 치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우리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은 문제가 평이하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선 형법부터 순서대로 설명을 문제에 대한 평을 하고 형사소송법 하겠습니다. 이 형법 시험은 이번에 40문제 중에 딱 총론이 20문제, 강론이 딱 20문제, 통상 강론이 조금 더 많이 나왔는데 몇 문제라도 이번에는 딱 5대5로 정확하게 20문제씩 50%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제 수준은 조금 쉬운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틀린 개수가 4개 안으로는 아마 다 커버를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제가 토일 이틀간, 금토일이죠, 시험 치고 나서 여러분들 현직에 계시는 우리 제자분들한테 문자를 톡으로도 많이 받았는데, 형법은 다 맞았는데 실무가 너무 어려워서 발표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이 다 맞았다는 말은, 만점이다는 말은 잘 쓰는 단어는 아닌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자꾸 문자로 오는 거 보니까 난이도가 막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문제를 보고 풀어봐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우리 마지막까지 모의고사 했는 그런 부분까지 드린 자료들 중에 그대로 나온 게 62.5%. 그러니까 기본서를 안 보고 프린트만 봐도 그 정도라는 것은 기본서 봤다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해설은 나중에 또 우리 박병호 선생님이 하고, 또 우리 자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해설 자료 해서 다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경찰청하고도 또 통화도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만, 중복정답이 형소법에 하나가 나왔죠. 그것도 이미 이의 제기를 하고, 제 제자분들도 이의 신청하고, 저도 몇 분들한테는 또 자료까지 줘서 이미 그 자료를 통과돼서 그거는 바로 중복정답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건 명백하고요. 기타 나머지도 몇 문제가 더 있는데, 우선 형법은 중복정답이 받아들여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채점도 하고 아직 해산이 안 됐을 겁니다, 출제자들이.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경찰청에 전화를 해서 촉구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아마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 여러분들 지금 생생하니까 한 두 문제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23번 문제. 23번 문제가 생명 신체에 대한 쉬운 문제인데, 문제는 쉽습니다. 적절한 것은 해서 학대가, 아버지가 딸아이와 성관계 맺는 건 학대가 아니다는 그 판례를 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인격적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다. 맞습니다. 4번이 정답 맞고요. 그런데 옳은 것은 해서 4번이 정답 맞는데, 그러면 1, 2, 3은 틀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1번의 문제가 뭡니까? 업무상 동의 낙태죄 문제죠. 2번은 부동의 낙태죄 문제죠. 3번은 영아유기죄 문제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세 가지 죄는 지금 위헌 나오거나 법이 바뀌어서 없어진 죄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존재하지 않는 죄를 지문에 낸 겁니다. 이게 과연 경찰관 채용시험에 뿐만 아니고 승진, 경감부 모든 시험에 이런 전 처음입니다. 아니, 세상에 위헌 나고 없어진 것을 해석에 넣어놓고 이걸 틀린 걸로 한다? 아마 이 출제자는 이 위헌 나왔다는 그 점을 묻고 싶은 것은 아닐 거고, 이 지문을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옛날 논점들을 그대로 풀어서 써놨거든요. 그럼 지금 하지도 않는 논의를 써놨다는 것은 이 죄가 과연 없어졌다는 것을 아는지 그조차도 의문이 드는. 그래서 문제 수준은 이거는 참 최악입니다. 최악. 1, 2, 3은 이 세상에 없는 죄를 만들어 놓고 4번만 옳은 지문 찾게 하는 이런 문제는 좀 자제가 되지 않은가. 오히려 이런 문제가 과연 이게 타당한가라는
논의가 다시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출제자의 출제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 본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출제자 선정할 때 좀 신중하게, 아무나 선정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그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한 분들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문제는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옳은 것은 4번은 맞거든요. 1, 2, 3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문제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33번 문제인데 권리행사 방해. 이거는 뭐 나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는 맞는데요. 많이 했던 문제이기도 하고. 근데 이것도 출제가 좀 매끄럽지는 않았습니다. 1번 지문 때문에. 정답이 1번인데 권리행사 방해죄는 자기 소유 아닙니까? 자기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이제 객철하기 때문에 이거는 신분범이다. 이 사람만 할 수 있죠. 그럼 신분범에 신분 없는 자가 가담했을 때 이 사람이 신분 없는 자 스스로는 죄가 안 되겠지만 이 신분범이 죄가 될 때는 33조에 의해서 공범과 신분, 공동전범, 교사범, 방조범 이 세 가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신분 없는 자는 직접정범, 간접정범 이거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동정범은 되지 않습니까? 33조에서. 그런데 정범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이걸로 말하면 맞는 말, 이걸로 말하면 틀린 말 아닙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 부분도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직접정범, 단독정범이 될 수는 없다. 그럼 될 수 있다 하면 틀린 지문이지만 공동정범도 될 수 있으니까 이 지문이 명확하게 틀렸다라고 보기는 좀 힘든. 그래서 판례를 뭔가 단어만 바꾸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도 출제자가 판례 지문을 단어만 바꾸다가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뭐 2, 3, 4가 더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1번으로 답을 하겠다. 이런 궁색한 변명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제를 정확히 하면 이런 말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모에 해당하는 그런 지문입니다. 좀 아쉽지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친구들 우리 제자분들 하셔서 문제를 잘 맞췄으니까 이걸 괜히 말썽 일으켜서 중복 정답을 할 필요는 없어서 그냥 둡니다. 두 번째, 형사소송법도 문제 난이도는 형법보다는 조금 더 풀기 어려웠을 겁니다. 조금 더 최근 판례나 지문이 조금 더 길어져서 지문 자체를 좀 이해를 못하면 풀 수 없는 문제, 사례형 문제도 나오고 그렇죠? 근데 그 개수형 문제도 있긴 있는데 형법은 개수형 문제가 배임죄 정도인데 이 배임죄 정도가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고 최신 판례를 좀 알고 기본서를 잘 공부하신 분들은 리딩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진 않은 문제가 아닌가. 이 배임죄 개수형 문제 여러분들 틀린 분들은 기본서 공부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형소법은 형법보다는 조금 더 틀릴 수는 있는데 여기도 지금 출제 오류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일단은 출제 오류 받아들여진 게 공소시효 관련된 우리 23번인가요? 그렇죠. 이것도 처음에 이 문제를 출제할 때 이 공소시효 내신 분이 이것도 판례 그냥 긁어서 그냥 넣는 바람에 법 조문 바뀐 걸 모르는 거예요. 어제 공소시효도 정지됩니다. 근데 정지 안 된다고 23번 2번에 이거를 맞는 걸로 해놨어요. 그래서 바로 이거는 문제 출제되고 나서 바로 제가 바로 잡아드렸고, 그래서 오늘 중복 정답이 나왔고요. 그리고 2, 4 두 개 정답이 됐죠. 그것보다도 또 조금 의문스러운 것은 여러분들이 시험 쳐보신 분 알겠지만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 지금 3번이 정답인데 4번도 실제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많죠. 원래 국선 변호인 제도는 돈이 드는 거 아닙니까, 국가가. 그래서 이 국선 변호인 제도를 국가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자만 예전에 한정해서 국선 변호인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요게 좀 국가가 이제 복지사회되고 돈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잘 사는 나라 되다 보니까 피해자한테도 확대를 했죠. 그래서 영장실질심사나 적부심에도 비록 피고인은 아니지만 변호인이 없었을 때는 이게 비로적 변호사건이고 변호인이 없었을 때는 피고인 아니지만 피해자지만 국선 변호인을 붙여줍니다. 그런데 이 판례 취지는 알겠습니다. 뭐 집행유예 취소 사건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뭐 취지는 알겠는데 그걸 묻는 것보다 앞에 그러면 판례를 끊어서 쓸 때는 국선 변호인 제도는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고 이렇게 쓰지 말고 실제 원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적부심이나 영장실질심사를 제외하고는 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럼 판례 그대로 원문을 이렇게 요만큼 자를 때는 요만큼 잘라줘야 돼. 근데 이만큼을 잘라야 되는데 요만큼만 잘라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단서가 빠뜨리고. 그러면 3번이 분명히 틀린 지문이 맞다 하더라도 4번이 이게 예외가 있는데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을 해버리면 피해자도 되는데 에게만 인정되고 피고인에게만 인정되고 했으니까 이 지문은 조금 더 짙은 의심이 많이 가는 거죠. 우리 내부 승진 시험이라 소송하게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이 출제자가 이렇게 내서는 이것도 뭐 상대적으로 틀린 걸 찾아라.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이걸 항변사유로 삼던데요. 좋지 않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출제 오류로 봐도 중복정답해도 무방한 지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도 좀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이 공부를 교수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너무 성급한 출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정도가 문제가 됐고 여러분들 뭐 이의 제기할까요? 라고 질문했던 문제 중에 16번은 제가 보건데 그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 지문이 범위를 정하지 못하는 경우를 전제로 지금 쓰고 있으니까 전부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잘못됐다 보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형법, 형소법 이렇게 문제를 보건데 뭐 난이도가 그다지 높은 건 아니고요. 4개 안으로는 충분히 맞을 수 있고 고득점자는 그보다 더 잘 맞을 수 형법은 그렇습니다. 형소법은 형법보다 한두 개 더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출제 오류도 있었지만 중복중답 되면 하나 올라가겠죠. 그래서 공부를 잘 하신 분들은 각각 4개 안에는 틀렸을 것 같고 조금 더 틀려도 뭐 승진에는 지장이 없지 않을까 그런 난이도입니다. 됐죠? 그리고 첨언을 할 것은 이번에 가장 핵심이 여러분들 실무종합이죠. 이 실무종합 문제가 경찰 공제회 여러분들 안에서 출제된다라는 이건 어떻게 보면 낭설이 여러분들 돌고 있죠. 그런데 경찰 공제는 사설업체입니다. 그게 국가 공적인 업체가 아닙니다. 출판에 관해서는 영리단체죠. 그런데 경찰 공제에서는 책을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이 팔아야 수익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 공제 쪽에서는 이쪽에서 시험에 나온다라는 말을 흘리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실무종합 교재에서 나온다 하니까 우리 경찰 공무원들은 거기서만이라고 내줘라고 어느 정도 암묵적인 어떻게 보면 뭐 기대 그런 게 있어서 그 책만 공부한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수년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실무종합에만 나온 게 아니라 출제 들어가는 제가 아는 교수들도 그렇고 전부 다 아니 실무종합은 그냥 외부책인데 그걸 왜 내? 이런 말을 너무나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일부는 있겠지만 그 일부는 다른 책에도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실무에서 인정되는 실무종합책이 아니고요. 실무 전반에 거쳐서 어느 정도 아는가를 물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실무종합만 봐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뭐 건건히 가다가 이번에 이제 사고를 터뜨렸는데 공제 범위 외의 문제가 우리 뭐 요 자료는 급해서 우리 한 분한테 제가 요청했는데 이시훈 교수라고 총 17개가 공제 범위 외의 문제라고 합니다. 40문제에서 17개가 그 밖에 나왔다는 것은 거의 다 틀렸다는 것이에요. 뭐 대충 찍어서 맞출 수도 있지만 그 중에 그러면 완전히 이거는 뭐 문제를 봐도 못 틀릴 것이다. 몇 문제냐 물으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게 한 5문제는 누구도 못 맞춘다. 그럼 5문제는 제끼고
그럼 신경 쓰면 맞출 수 있는가? 그러면 소거법이나 이런 거 있죠. 이거는 모르지만 이거는 아니까. 이거 아니면 이게 정답일 걸. 이렇게 해서 풀 수 있는 게 7개랍니다. 그럼 그 중에 한 반 정도 맞춘다. 그럼 8개 나갔죠. 5개 아웃되고 7개 중에 반 하면 서너 개 아닙니까? 그럼 총 8개, 9개. 그건 자동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이시훈 선생이 적중했는 게 좀 있던데 7문제. 경찰 공제 범위 밖의 문제 중에 7문제를 자기가 낸 자료 안에서 출제돼서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참 잘했죠. 이런 건 칭찬할 만해요. 특히 실무종합 이거는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데 7문제나 자기가 프린터나 뭐 선생님들 수업 자료나 공제에 다루고 있지 않은 거를 자료를 줘서 공부를 충실히 따라간 분들한테는 더 맞게 한 그런 거는 참 칭찬받을 만한 일은 맞죠. 근데 이 선생님 따라가지 않은 친구들은 7개를 더 틀릴 거죠.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럼 총 7개 더 틀리고 7개 기본 틀리고 그럼 총 14개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특정 선생님을 따라가지 않은 분들은 14개 정도에서 15개 정도가 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도 경찰 공제만 봤다면. 그리고 모 학원에는 이 경찰 공제를 무슨 독점처럼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경찰 공제회에도 제가 문의를 넣었거든요. 경찰 공제 책으로 왜 특정 학원만 해야 되느냐. 우리도 그걸 문제를 풀게 하자. 그 문제집을 우리가 수업 교재로 사용하자. 그리고 추가할 거 있으면 우리가 더 하겠다. 하니까 안 된대요. 우리는 안 된대요. 우리는 항상 경찰 공제 이외의 걸 더 많이 하는 학원이라. 그쪽에는 어떻게 보면 뭐 좀 안 맞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특정 학원이 독점적으로 그걸 공급하게 됐는데 박살 났잖아요. 그게 무슨 경찰 공제의 바람직한 태도입니까? 그 책은 풀어야 합니다. 그게 공적인 책 같으면 누구나 그 책으로 수업하게 하고 또 그 책에서 안 나온 것도 추가적인 자료로 하게 해서 그 완벽하게 수업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목표 아닙니까? 근데 경찰 공제의 책을 특정 학원만 하게 하고 딴 데는 못 쓰게 하고 게다가 시험 문제 거기 나온다 거짓말하고 그거는 경찰 공제에서 참 사과 말씀 올려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은 이번에 뭐 따라오신 분들이 많이 합격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감사해야 될 문제는 사실 아쉬움이 있고 화가 나기 때문입니다. 꼭 특정 한 학원만 그걸 독점권을 줘서 마치 그 책에서 나오는 것 양 그러다 결국 저렇게 돼버리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게 아쉬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총 120문제 중에 자 형법 자 오늘 총평이니까요. 형법 40개 형소법 40개 80 합이 80이죠. 40개 그 다음 실무 40개 이 정도에서 대충 뭐 직급마다 카트라인 달라지겠습니다만은 공부를 좀 했다 한 분들이 요거는 뭐 조금 뭐 저한테 연락 주시는 분은 사실 늘 보면 잘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낮추겠습니다. 요건 마이너스 4 요건 마이너스 5 요건 마이너스 한 10 요 정도면 합격을 하지 않을까. 많아도 마이너스 뭐 한 12 그죠? 그래서 120문제 중에 요거면 20 하나, 21니까 100점이면 뭐 안정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100점이면 120문제 중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마이너스 되는지 봐야죠. 각 직급별로는. 자, 그렇게 이번 시험은 난이도가 그다지 쉽지 않은 시험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됐죠. 그렇게 되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자랑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박병호 쌤하고 같이 팀 티칭으로 주관식 형사소송법 경정 우리 객관식 말고 주관식 형사소송법을 담당을 원래 처음 했습니다. 사실은 주관식은 시간 관계상 제가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은 우리 예전에 제 제자분들이 경감에서 경정 올라간 분들이 이제 많아졌어요. 벌써 세월이 그래 됐어요. 그래서 이 끝까지 좀 책임져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교화보전이라는 아주 명불허전 책이 있죠.
그 책으로 일단 교재를 해서 우리 출판사가 그 책을 만드는데 해서 해달라. 근데 뭐 제가 또 30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르친 저로서 그 책에만 머물러서 강의하기엔 좀 제가 좀 스스로 제 스스로 만족감이 없었어요. 책은 뭐 잘 정리된 책인데. 그래서 저는 우리 박병호 선생님이 그 책에 충실한 수업을 하시고 저는 별도로 문제를 만들어서 그러면 드리겠다. 그걸로 수업을 하겠다 해서 뭐 꼽사리죠. 꼽사리 껴서 제가 뭐 주도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꼽사리 껴서 제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예상 문제를 만들어 가면서 우리 처음부터 이제 공부 방법론부터 주관식 우리 시험은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고 쳐야 됩니다. 우리 설명을 했죠. 그 다음 제가 예상 문제를 1, 2, 3, 3개를 냈고 그걸 통해서 주관식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공부를 가르치고 그 다음 본격적으로 8회 모의고사 중에 4회를 제가 또 출제를 하고 총 7번을 출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아직도 기억납니까? 8월 15일 첫 번째 제가 예상 문제 내드릴 때 8월 15일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뭐 지금도 기억납니다만은 이 문제죠. 8월 15일 이거 보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제가 첫 번째 드린 문제입니다. 형태는 나오나요? 글씨가? 뭐 글씨는 안 보이더라도 나오죠. 요 위에 한 패러그래프 있고 밑에 한 패러그래프 있고 1번, 2번, 3번, 4번 네 줄의 질문이 있는 문제입니다. 요 예상 문제 1이고요. 근데 이번 경정시험에 출제가 된 실제 시험을 부린 대화인데 한 페이지죠. 요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일단 제가 동그라미를 쳐드렸는데 형태가 보입니까? 요게 실제 시험이고, 요게 실제 시험. 보입니까? 동그라미 위에 동그라미, 두 번째 동그라미. 그 다음 제가 중간중간에 네모도 쳤고요. 밑에 1, 2, 3, 4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수령도 있고. 저는 사례 문제만 내서 좀 짧습니다만. 문제가 그대로 나온 겁니다. 예상 문제 1, 기출문제. 요거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요걸 내드리고 제가 무려 27페이지나 되는 모범 답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범 답안 답지가 총 페이지가 그때 27페이지로 기억하는데 25페이지인가요? 27페이지 맞네. 이 대법원 판례 진술에 관한 진술 분석관에 관한 대법원 판례까지 만들어서 읽어보시라고. 이거 진짜 중요하다고.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안 하는데 제가 이 강의를 맡은 첫 번째 문제, 제가 낸 문제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 고민했거든요. 이건 진짜 이렇게 내고 싶다라는 제 첫 번째 작품입니다. 그게 그대로 그대로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이 저한테 운을 좀 주셨고 또 같이 하는 분들이 뭐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저를 믿고 기존에 신림동에 이렇게 주관식 하시는 분들 많죠. 그분들 강의 다 들으시는데 그래도 선생이라고 재밌고 따라온 분들한테 선물을 주게 돼서 너무 기뻐서 들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올려드릴 때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거 하면서 좀 제가 앞으로 이거 제가 투자한 만큼 이렇게 수험생들이 저를 믿고 따라가는 분들이 이득을 누리는구나라는 걸 오늘 또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이 문제 하나 만들기 위해서 기존 책은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출제가 돼서 그냥 출제자가 돼서 그냥 만들어 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만들어가고 또 만들어가고 그래서 1, 2, 3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그 실전 모의고사 그러면 응용 연습이지. 그래서 그런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는 걸 보고 나서는 내가 노력을 더 해야 되겠구나. 선생님 노력 더 하는 만큼 이렇게 보람이 있구나 라는 걸 저도 느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박병호 선생님도 자료는 많이 드렸더라고요. 그 출제된 논점들이 많이 나왔고 역시 부지런히 잘해서 제가 다 혼자는 못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잘 보충을 해 주셔서 우리 이번 팀이 주관식에서는 탑이 되지 않았는가. 이거는 대한민국 기출문제는 없습니다. 또 예상 문제집도 없는 그런 문제여서 아마 차별화된 답안지
작성하지 않았을까. 하라는 대로만 했으면 문제 꼴랑 7개인데 7개 안에 이렇게 그대로 문제가 출제되고 그게 1번 예상 문제 1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해 준 만큼 부응을 하게 돼서 저도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이렇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만 알아주시고 앞으로도 성진은 저희 팀이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또 실무 종합까지도 우리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잘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데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근무 시간, 근무하랴, 또 짜투리 시간에 또 짜투리 내서 또 공부하랴 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자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올해도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하여튼 아깝게 떨어지신 분, 나중 발표 나면 아깝게 떨어지신 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저희들도 또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또 뭐 한 번 끝난 게 아니잖아요. 다시 또 도전하실 때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합격하신 분들은 축하를 하고 또 다음 또 우리 승진 때 꼭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경은 심사니까 그건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경정까지는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